이제 이게 보시면은요. 지난주가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그 전주에 대해 가지고서는 엄청나게 이슈도 여러 개 적어 놨었어요. 그죠? 근데 3월 15일 주간 시작하기 전 이슈는 오직 FOMC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네. 누리동아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항상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5일, 이 월요일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 주말 동안 나왔던 뉴스가, 하나는 그 바이든이 추가 부양책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2에서 4조 달러라는 인프라 투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1,400달러가 지급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였고, 뭐, 요 돈이 들어가니까는 아마 지난 주말 동안에 코인이 강세를 좀 보였던 게 아닌가. 예, 또 요 게임 머니가 들어오니까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막상 주식 시장은 사실 FOMC가 있기 전까지는 좀 그냥 재미없었습니다. 이제 아시아 오전장 보시면은 중국은 여전히 이제 영래포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고요. 한국 시장 횡보를 보였고, 그나마 좀 독특했던 거는 국민연금이 드디어 52 영업일 만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은 안 주고 빼앗아 가기 시작을 하더니 도대체 몇 달 만에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좀 특이했던 게 이제 인도에서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가 나왔더라고요. 뭐 소유도 안 되고 뭐 채굴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했던데 이것 때문에 암호화폐가 한번 쫙 하락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장에 좀 영향 미쳤던 게 밤 9시에 폭스바겐이 이제 일종의 배터리데이 같이 파워데이를 했는데 요거 나온 이후부터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아주 큰 타격을 지금 입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장에서는요, 특이했던 게 이슈가 유럽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접종을 제한을 이날 시작을 합니다. 이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또 유럽장, 그다음 미국장 다 이제 악재로 작용해서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유럽장 끝나고 나니까 미국장에서는 그러면은 백신이 좀 늦어져? 일상생활에 복귀가 좀 늦어져? 그럼 금리가 내려가야겠네? 그러면 이거 호재인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 이걸 호재로 해가지고서 나스닥을 상승 반전시켜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다. 이게 코스피나 상해는 빠졌는데 유럽도 빠졌는데 미국만 살짝 올라 끝냅니다. 그 이날 이제 금리는 조금 빠져 있죠. 이렇게. 근데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경계감이 보였고요. 화요일 날에는 보시면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죠. 이제 미국장에서 뭐가 있었냐면 미국채 20년물 그 240억 달러에 대한 입찰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대단한 호조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일단 좀 떨어져요. 뭐 이게 좀 호조로 작용을 했는데 근데 또 역시나 내려가는 듯 하다가 또 소폭 올라가서 끝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FOMC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별로 유의미한 숫자가 안 보이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수요일 17일 날에는 이제 그 목요일 새벽 3시 이전에는 경계감으로 대부분의 지표가 다 위험 자산들이 이제 하락하고 리스크 오프 모드가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3시에 FOMC 결과 발표가 됐죠.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네 하면서 곧바로 이제 가자 해서 리스크온 모드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금리는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환율 시장 갑자기 막 달러가 확 약세되고 대부분의 통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스닥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반전하고 막 그런 거를 보여요. 근데 막 되게 많이 또 오르진 않아요. 근데 인터뷰 때 이제 상승폭을 키웁니다. 저는 이 두 질문이 참 중요했다고 봐요. 첫 번째 질문은 테이퍼링 언제 할 거냐? 아직이다. 그러니까 와, 더 좋네. 테이퍼링은 아직 아닌가 봐. 사실 이제 여기 제가 빠뜨렸는데 이때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얘기도 해요. 뭐냐면은 인플레나 여러 경제 지표도 이렇게 좋은데 너네 좋다고 전망을 하는데 왜 금리 인상은 늦는 거냐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게 전망의 뭐 개선만 가지고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실제 지표에 이제 그 진보라고 해야 될까요? 개선? 거기에 우리가 좀 반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이 좋게 이때만 해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사실 요 두 가지 아까 해해하고 이제 연관돼서 사실 일부러 좀 더 보여드린 겁니다. 요 두 질문 자체도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여성분이 하셨던 질문이 SLR 완화 연장에 대해서 물었죠. 그러니까 파월이 바로 이제 며칠 내로 나온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감 있어하니까 웃으면서 야 이거 당장이 안 끝내나 보다. 아니면 표정을 보니까는 여기 이거 제도에 대한 뭔가가 있나 보다. 해결했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갔던 것들 다 끌어올려 갖고서 플러스로 좀 끝을 냅니다. 그러고 이제 18일 목요일이 됐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뭐가 이상하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 6시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 금리가 이게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주가도 확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정말 급등을 해요. 보시면 미국제 10년물이 무려 9bp 가까이 올라갑니다. 1.7을 뚫어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나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전날에 있었던 회복은 고사하고 엄청 되돌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게 보고 있을 때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했는데 근데 이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아닌가벼 약간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일 금요일 날에는 아시아장에서는 이제 뭐 미국도 빠졌고 또 미중 회담에서 좋지 않은 얘기도 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장 안 좋았어요. 코스피 1% 가까이 빠지고 상해는 뭐 1.7%나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10시 반에 이제 미국장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30분 전에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갑자기 뜬금포로 연준이 SLR 완화 3월 말에 예정대로 종료하겠다. 연장 없다. 주가 훅 빠져요. 금리 훅 올라가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우는 오히려 빠졌는데 나스닥은 올라서 끝났네. 그렇다는 말은 금리가 잡혔다는 얘기네. 예, 그런 거겠죠. 요거 이제 또 좀 제대로 이제 요즘에 여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 페드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요 자료가 나옵니다. 요것만 읽어보면 이제 예정대로 종료한다. 그 짧은 글만 딱 남겨놨어요. 예정대로 종료합니다. 근데 요거 이제 더 좀 자세히 쓰여져 있는 거를 보시면은요. 글자 너무 작죠? 요거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SL에 종료합니다. 완화 종료합니다. 얘기했고 그 이유도 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쭉쭉쭉쭉 읽어보면 이게 약간 공개 뭐 토론을 해갖고서는 SL의 제도에 대한 이제 변화를 이제 모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SLR 완화 한시적으로 한 1년 동안 한 거는 오케이. 끝났어. 근데 그냥 구조적으로 제도를 좀 변화를 시켜볼까 해.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일어난 거죠. 금리가 좀 잡히고 나스닥이 다시 이렇게 쭉 빠지던 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SLR에 대해 갖고 계속 태클을 걸었던 사람이 상원에 두 분이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그 다음에 은행 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라운 상원 의원. 브라운 상원 의원 표현부터 내. 그 다음에 워딩이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옳은 선택을 했다. 뭐 워런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딴지를 걸었던 상원 의원들도 만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도 만족을 시키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종료해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 종료했다 이거예요. 근데 시장이 걱정은 그럼 어떡하냐 이거 국채가 엄청나게 매물로 나오고 금리 올라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제도 한번 바꿔볼게. 좀 기다려줘. 뭐 당장 이제 시장에서 예상이 나온 바로는 혜택이 이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국채에 대해 갖고서 여기에 포함 안 시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이제 지준
이제 연준에다가 넣어놓은 이제 예치금에 대해서도 포함 안 시킨다는 건데 둘 중에 이제 하나는 제외시키고 하나는 넣는 걸로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제도가 뭐 그렇게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고생한 보람이 없는 한 주였습니다. 새벽에 밤새가면서 봤는데 차라리 안 보고 노는 게 나았을 것 같다. 예, 이게 저의 한 줄 평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자산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